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왕릉의 중요한 전각으로서 제향의 기능을 했었던 정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같으면 T자형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바로 이런 정자형의 전각이어서 정자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정자가 고물의 정자죠. 이렇게 땅을 고르는 이러한 농기구의 모양을 따서 바로 이렇게 정자각을 라고 하는 것은 고물의 모양이다. 그래서 고물의 정자를 써서 정자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일자의 정전과 그 다음에 배위청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정자 모양으로 평면을 이루고 있어서 정자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정전의 경우는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면에 신문이 설치가 되어서 결국 밖에 언덕 위에 있는 강 위에 있는 봉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양쪽에는 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배위청의 경우는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나무 기둥만이 세워져 있고요. 사방은 개방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자각의 경우는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이하게 이 현종의 무덤이었던 숭릉의 경우만 이렇게 팔짝지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현재 전각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맞배지붕의 단순한 지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각 내부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뒤에 이 문이 바로 이 신문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일반적으로 봉분 앞에 이렇게 상석이 놓여 있고 여기다가 제상을 차리는 게 일반인들의 경우인데 이 왕릉의 경우는 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상석이 아니고 혼유석이 되겠습니다. 이 혼유석이 갖는 기능은 뭐냐 하면 바로 이 혼유석 밑에 석실로 들어가는 입구 장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8톤이나 되는 무거운 화강암으로 혼유석을 깎아서 그 위에 둠으로써 석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혼유석이다. 혼이 놓는 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 중에서도 특히 이 조선 왕조의 능원이 이렇게 독을 내지 않았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실 내부에 이러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께가 70cm가 넘는 화강암 통돌로 지붕돌 벽 등을 다 석실을 꾸미어 놓고 그 외부에다가도 이렇게 2중, 3중으로 덧대어서 좀처럼 이 석실을 도굴할 수 없도록 했었고 그 위에 바로 이 혼유석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곳에 제사상을 차린 게 아니라 바로 정자각에 바로 이 제사상이 차려지는 이런 제양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의 경우와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제양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날 이를 재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 밖으로 능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향을 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 공간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사 공간이다 보니까 홍살문을 거쳐서 참도를 거쳐서 정자각이 있고 그 뒤에 신도를 거쳐서 위에 올랐으면 바로 봉분이 있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의 조선 왕릉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자각이 되어 있는데 정자각이 아니고 일자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예가 바로 대한제국의 황제의 능인 홍릉과 유릉이 바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황제의 능을 본따서 이렇게
침전의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무슨 명십삼릉이라든지 이 베트남의 응엔 왕조의 능들이 대단히 큰 규모로 만들어지고 지하 궁전이 갖추어주었던 것은 바로 이 정자각 자체를 침전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 우리의 경우는 독특하게 침전이 아니라 하나의 제한 공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T자 모양인데다가 규모가 대단히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제한 구조였다.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자각으로 나아가는 바로 참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홍릉의 참도가 되겠는데, 이 가운데 길이 소위 신도가 되겠고요. 이 길이 어도가 되겠습니다. 신도가 저 높도록 되어 있는 거죠. 즉, 이 정자각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과거의 임금과 현재의 임금이 바로 이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이 된 옛 임금과 현재의 임금이 이 참도를 통해서 이 공간에서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홍릉의 경우는 황제의 능이다 보니까 이 성물들도 이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도열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어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능의 묘습은 자, 이 동구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천을 건너서 궁궐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바로 이 신교를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가고 이 신교를 건너면 홍살문을 만나고 그 뒤편에 정자각이 있고 그 뒤에 봉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옆에 바로 신도비에 해당되는 능비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조선 왕릉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참도를 거쳐서 정자각으로 나아가게 되고, 바로 이 높은 언덕 공간이 바로 강에 해당이 되고, 그 언덕 위에 봉분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교를 거쳐서 강 언덕을 거쳐서 능침구역에 있고, 그 뒷부분에 가장 혈이 모여있다는, 땅의 기운이 모여있다고 하는 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봉분 뒷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구조 속에서 동원 이강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언덕 부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는 합장하라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렇게 봉분을 따로 쓸 수밖에 없었느냐. 특히 세조 이후로 이 성모를 하는 것이 자체가 워낙 많은 비용과 경비가 드는 이 시간이 드는 것이다 보니까 결국 응묘를 보다 간소화하자라는 의미에서 성물 대신 회격을 하도록, 지금으로 따지면 시멘트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석회를 이용하도록 바뀌게 됨에 따라서 결국 합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동원 이강이 나타나게 되었고, 최초의 동원 이강능이, 자, 정자강은 하나지만 이 강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세조의 과학능이 그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분이 1, 2, 3단 위에 곧 갖춰지게 되고, 위에 곡장이라고 해서 담을 두르도록 되어 있고요. 자, 주변 지역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물들로 꾸며져 있는 것이 바로 조선 왕릉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릉 자체가 하나의 무덤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하나의 큰 동산으로, 그런 의미에서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조선 왕릉, 그 중에서도 바로 제향공간이었던 정자각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